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어, 하루라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안 되면 뭐 허전한 건지 또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장 초반에 10시 18분경에 또다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급락권 유지시켜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다 할 장중에 반등 시도 한번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역시 하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 정도에서 그래도 오늘 800선 지키면서 마무리가 될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수 잠깐 체크해 보고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4.9% 현재 하락하고 있어요. 6,200선까지 323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6,274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입니다. 0.24% 그래도 상승권 지키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801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양시장에서 오늘 개인 매수, 순매수가 찍히는데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요. 기관은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는 흐름 이렇게 나타납니다. 외국인 매도가 오늘 코스피 쪽에서 4조 넘게 통합으로 찍히고요.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이 4조 넘게 또 사는 걸로 받아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3천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 흐름 나타납니다. 달러원 1,421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쪽 어떨까 좀 보면 니케이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이고요. 중화권 증시도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좀 약세 이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코스피가 5%가량 지수가 하락하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비등합니다. 상승 종목이 443, 하락 종목이 430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716개가 상승, 928개가 하락 이렇게 코스닥은 잡히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자, 오늘 뭐 날씨도 덥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정말 다들 여러분의 이제 건강이 염려될 정도의 더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짜증도 참 많이 나실 텐데 시장이라도 좀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시장까지 우리를 좀 화나게 하고 있는 상황. 그래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이유나 들어보자. 지금 사실 채팅창에서도 그런 반응들 좀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유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좀 화도 나고 그런 하루네요. 잘 안 나요 이제 뭐. 이제 화도 안 나세요? 예. 저는 좀 나요. 네. 아이고 또 매도 사이드 하고요. 코스피 뭐 지금 5%가량 빠지는데 미증시도 조금 오락가락 그랬고 그죠? 그리고 샌디스크 가이던스도 안 좋았다 그러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안 좋을 거야 우리도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의 하락은 조금 또 과한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장 중에 이제 뭐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하이닉스가 10%나 빠질 일이 있나? 뭐 이렇게 보면 일단 어제 샌디스크가 마이너스 시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7% 이상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이유를 보면 뭐 가이던스가 조금 미스했다 이걸로 그렇게 하락한 거라기보다는 키옥시아가 버릇을 잘못 들여놨죠 시장에. 키옥시아. 네, 키옥시아가 거의 8조 가까운 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이번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주환원이 좀 미미하다라는 이제 평이 더 많았고요. 그 와중에 로이터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돼서 돈이 굉장히 많은데 잉여 현금 흐름이 엔비디아보다 많을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주주환원 책을 빨리 얘기 안 하냐 이제 그게 결국에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일시적인 수익이니까 혹시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확대 해석을 또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 다 빠진 이유는 이 주주환원 관련된 정책이 빨리 안 나온다 대책이 그러니까 그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좀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보도를 가지고 지금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모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그 뉴스 기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제가 계속 걱정을 했던 부분 어제도 올라왔는데 찜찜하다 제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계속 조금은 좀 경계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셨잖아요. 예, 그죠? 이제 우리가 8월 3일 날 네. 여기 보시면 요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8월 3일 날 3조 8천억을 던졌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 뒤로도 계속 1조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매도하고 있죠.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장 후반에는 조금 이거를 돌리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요때가 986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97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익권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판 거는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를 이익 실현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오늘 종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이게 매도량이 줄고 있고요. 7,500억까지 팔았는데 7,600억인가 7,000억 넘게 팔다가 지금 마이너스 4천억까지 줄이고 있는데 이게 오늘 그다음에 내일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 자체가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지수를 막 끌어올려서 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수익 실현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고정시켜 놓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거래하려면 종가에 던지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동시호가 때 매매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상단이 제약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선물 차트인데 여기 보면 121선 닿고 밀렸는데 어제 이게 약간 찜찜했던 거죠. 뚫지 못하고 밀었다는 거. 네. 요때 엄청 팔았습니다. 8월 3일 날 그 밑으로 좀 떨어졌죠. 그러면 이 3일 동안 산 가격의 평균을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본전 정도가 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좀 변할 수도 있다. 이제 저는 뭐 더 떨어뜨리기보다는 여기서 이익 실현을 이제 뭐 한 여기 선물 기준으로 한 960포인트, 970포인트 정도까지만 빠지면 오히려 수익 실현이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침 또 이제 핑계가 나오게 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관련된, 네. 그다음에 주주환원 관련된 이게 빨리 안 나온다는 이유로 지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배당에 의지하는 중간 지주사잖아요. 더 빠지네요. 그러니까 더 빠지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삼성 우선주부터 시작해서 전기까지 쭉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고 물산, 생명 예전에 S7이라고 일컬었던 종목들은 쭉 빠졌죠. 네. 주 SK도 9%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거는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로이터발 그 기사를 어떻게 시장에서는 또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센터장님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할까요?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힘들었어요. 네. 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또 발동됐고 시종 상위 종목 위주로 어떻게 반도체 투톱 너무 크게 좀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지금 약간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 당연히 하실 만한 날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이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게 거의 한 반 이상 설명은 됐다고 봅니다. 주주환원? 뭐 그게 거의 70% 아니겠나 싶은데. 네. 약간 물론 네. 그 키옥시아도 빠지고 했는데 오늘 그 펀더멘트를 찾으려고 하면은 웨스턴 디지털하고 샌디스크 실적 발표되고 나서 걔네들 주가가 빠진 거. 아마 샌디스크가 낸드고 그 모회사가 웨스턴 디지털인데 이게 샌디스크는 6% 맞나요? 시간 외에서.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은 10% 넘게 맞았거든요. 그러면 시간 외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도 그렇지만 저기 뭐 누구죠? 우리 하이닉스 ADR 이런 주식은 1~2%밖에 안 빠졌거든요. 물론 오늘 많이 빠질지도 모르죠. 우리가 빠져갖고. 근데 반응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빠진 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거를 설명을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신 그거 이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도 하이닉스가 25일 동안 얘기 못하거나 굳이 나서서 얘기 안 한다라는 그 시간이 데드라인이 어저께인가 오늘 지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나오지 않은 거고 또 삼성전자에는 아까 특별배당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별배당이 있을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언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급하잖아요. 네. 상황만큼 이 가타부터가 아니고 그런 거에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거 실망한 게 분명히 자극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샌디스크 실적이나 이런 실적은 사실은 흠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흠 잡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보실까요? 네, 보여주세요. 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펀더멘트 관계 없으니까 보지 말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얼마입니까? 한 5억 불 나왔으니까 7% 8%잘 나왔고요. EPS도 한 10몇 프로, 그러니까 한 대충 10% 전후 잘 나왔어요. 일단 실적이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중요한데 이 가이던스에선 꼬투리를 잡은 분이 계십니다. 일단은 매출이 이런 레인지 103에서 108억 달러. 당연히 QOQ로 올라가죠. 그런데 중간값이 105.5억 달러인데 이게 시장에서 일부 기대치가 108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죠? 108억 대비 105억 달러면 한 3억 달러 정도니까 한 2~3% 정도? 3% 미만 정도의 못 미친 거죠? 네네, 못 미친 네. 거죠. 그래서 시간에서 6%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실적, 가이던스, 코멘트잖아요. 코멘트를 보시면요. 코멘트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앵커님 느낌이 어떤지 보세요. 네. 요 빨간 거. 지금 얘네들 실적은 4분기 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이던스 준 게 새로운 27년도 1/4분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7, 8, 9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가 얘네들의 27년도 회기년도인데 향후 1년 동안의 출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의 반은 계약이 돼 있다. 고객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고 더 나아가서 1년 뒤 내년도 27년도 7월부터 그 다음 해까지 1년 이거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 물량은 확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시장이 기대한 게 내년도 물량의 100% 내후년도 물량의 50%를 예상했나요? 아니면 기대했나요? 그건 뭐 그 애널리스트들이 더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준수하게 간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2~3% 밀려서 주가를 뺐다라는 해석이 되는데 조금 좀 그렇죠. 네, 시장 그런 겁니다. 기대치가 너무 좀 높았던 걸까요? 아니 근데 여기 보시면 매출의 중간값은 3% 낮았습니다만 우리가 뭘 봅니까? 결국은 수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EPS 숫자는 사실은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텀 라인은 이상이 없었던 거죠. 가이던스도 그렇게 된 거고 우리 샌디스크의 모회사 사실은 모회사가 시총이 더 큽니다. 샌디스크는 사실은 작아요. 모회사가 아시다시피 시게이트하고 견주는 웨스턴 디지털은 회사인데 얘네가 시총이 한 250조 될 겁니다. 얘네가 시간에서 실적 발표되고 11% 빠졌어요. 11%. 근데 볼까요? 얘네들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보시면은 실적 가이던스 다 좋았어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다 우고 돌았어요. 그냥 한 10몇 프로 올랐던.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그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중심, 웨스턴은 메모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PER 5배, 4배도 싼지 안 싼지 내년은 모른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웨스턴 디지털은 오늘 시간외에서 10% 넘게 빠지고 장중에도 빠져서 내려온 가격이요. 가이던스 준 EPS 곱하기 4개. 그럼 뭐죠? 그러면 앞으로 성장 안 하고 가이던스 준 대로 1년 간다. 이게 보수적인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 향후 1년간의 미리 선행적인 PER이 이제 그렇게 빠져서 29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전에 너무 밸류에이션이 네. 부담이었는가라는 생각이 갖을 수 있고 웬만해서는 뉴스에 팔지 않은 행동의 지침이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회사의 커멘트는
CEO 코멘트는 내년까지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거죠. 이거는 하드디스크라도 만듭니다. 자회사 아까 샌디스크 얘기했고 그러면 이런 거에 비추었을 때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거 위주로 빠졌다고 얘기하는 건 뭐 천천히 말씀드렸는데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 게 안 맞는다. 말이 말이 안 되죠. 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실컷 얘기했는데 어떨 때는 그게 펀더멘틀은 아니죠. 주주 환원 정책이 펀더멘틀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주가를 90% 좌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는 거고 그 어느 시점이 지금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왜? 네. 펀더멘틀이 안 맥히는 거니까 그런 주주 환원 정책 돈을 많이 벌었다며 당연히. 네. 그러면 써야 되는 거 맞지 않아? 여태까지 안 쓴 거는 익스큐즈가 되더라도 당연히 그런 압력이라고 느끼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기 상태에서의 질문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얘네들 주가는 빠지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한 건 아니더라도 투자가들하고 그 생각의 괴리나 아니면 타이밍의 괴리가 있다면 그 타이밍의 괴리는 억울하게 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쨌든 오늘은 주주 환원. 네. 요게 좀 결정적인 그래도 큰 영향이었던 것 같다로 좀 모아지네요. 추후에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영향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로 이 정도 빠진다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결론 내려주셨고 어떻게 나왔는지 실적에 대한 얘기도 초반에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더 얘기 들을 게 많아요. 일단 마감가 보고 추후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지수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4.58% 결국에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요. 6,296선 301포인트 오늘 빠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은요. 그래도 강보합 정도는 지켜내네요. 0.26% 상승 801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까도 좀 지수 자체가 거의 4.5%, 5% 가까이 빠지는데 상승 종목 수가 좀 굳건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490개 상승이고 380여 개가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730여 개가 상승, 890여 개가 하락. 오히려 코스닥이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빠졌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수급적으로는 아까와 비슷하게 4조 넘는 매물 순매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던졌는데 그 물량 개인이 오늘 4조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로 받아줬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2,000억 원 넘게 3,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 받아내는 흐름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 1,423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략적인 분위기 한번 봅니다. 삼성전자 6%대 하락 23만 원대 기록했고요. 하이닉스 10% 넘는 하락이고요. 150만 원 깨집니다. 149만 5천 원 기록하면서 지금 1위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파란불이죠. 특히 SK스퀘어는 13%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삼성전기도 오늘 9% 이상 빠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쭉쭉 내려가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래도 오늘 4.6% 상승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S7 중에 하나 삼성생명도 2% 하락하는 모습, 삼성물산도 3.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네요. 자, 그런 가운데 주 SK도 아까 대표님 짚어주신 대로 10% 가까이 9.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고려아연이 오늘 좀 좋게 갔죠. 12%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효성중공업 최근에 반등하는 흐름 좀 뚜렷했는데 오늘은 9% 넘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대비해서는 빨간불이 많습니다. 알테오젠이 특히 6% 가까운 상승 29만 원대 지금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부터 시총 4위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빨간불 주성엔지니어링이 6%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뭐 펩트론도 빨간불, 이오테크닉스도 상승, 파마리서치도 상승, 시총 상위 종목들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빨간불이 좀 많았던 상황이고요. 파도가 좀 많이 빠졌네요. 12%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두 분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오 대표님,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죠. 네, 요거 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이제 이게 로이터 기사를 좀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쪽에서 해석한 것들인데 이제 제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로. 예, 알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I 수요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두고도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제시하지 않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LSEG 데이터라는 데가 로이터에서 계산을 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연말 기준으로 순연금이 2,630억 달러, 약간 374조 정도 됩니다. 예, 이건 제가 계산을 따로 한 거고 약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순연금이 145조예요. 예. 이거의 2배 이상이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미국의 M7의 나머지 6개 기업의 현금을 합친 규모보다도 더 많다. 한마디로 엄청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멘트인 것 같은데,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확대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영진이 AI 호황에 따른 수익의 지속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요게 핵심적인 문장이죠. 이게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AI 호황에 따른 수익 지속 가능성을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잉여 현금 흐름, 이제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이거에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마이크론은 지난 6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10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0%만 한 50%도 지금 하냐 안 하냐 언제 하냐 이 문제가 있는데, 50%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효율적인 재무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경영진이 미래가 불확실해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약속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 일시적이고 경기 순환적이라는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을 강화하게 될 뿐, 한마디로 이제 사이클이라고 본다는 거죠. 경영진들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예전처럼 PBR로 이제 2배 넘으면 팔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제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장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안 한다면 회사 스스로가 이건 사이클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시적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 플랫폼 액트, 이거 기사는 많이 보셨을 텐데, 임시주총 개최와 320억 달러, 약 한 45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삼성전자에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벌써.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해외 경쟁사보다 낮은 주주환원 정책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사의 핵심은 요겁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느냐. 경영진들이 뭐 이거를 어떻게 시장을 좀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조금 좀 과하게 반영된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부 또 얘기를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넘어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지금 시장이 의구심을 계속 갖겠죠.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비상대책을 회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저께 밤부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ADR에 약속돼 있던 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 그저께 밤부터 이제 끝났다. 해제가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제든 발표가 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발표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틀 동안 얘기는 없고 네. 시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게 맞지 않는다 서로. 이것도 있었는데 그 미국 솔리다임 프리 IPO 추진설이 센터장님 나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거를 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결론만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을 했는데
네가 뭘 아냐 또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아니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은 나쁜 거 아니라 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LG 엔솔, LG 화학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LG 화학에 LG 엔솔이 있었잖아요. 그 2차 전지가 사업부가 있어요. 네, 사업부가 있어요. 2차 전지가. 근데 떼어낼 때 그 당시에는 2차 전지가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떼어냈어요. 물론 최대 주주는 네. 지분은 많이 팔지도 않았죠. 네. 떼어내면서 그러면 떼어내면은 네. 2차 전지를 갖고 산다면은 2차 전지가 주목이 되니까 LG 엔솔을 사지. 그럼 LG 화학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LG 화학의 본업은 다른 건데 화학인데 이건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시간이 지났는데 맞죠, 그게. 예. 그럴 경우에는 떼어낸 것이 본업보다 훨씬 매력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본 회사가 애매하다. 그러면 본주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LG 그 저기 엔솔의 주가.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을 떼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솔리다임 떼어난다 치더라도 솔리다임이 아닌 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디램이 있어요. 그렇지. 이게 더 가치가 있거든요. 만만치 않게. 가치를 인정 못 받아서 그렇지 이익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성장률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솔리다임을 떼어낸다고 본사가 뭐 가치가 흐물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분을 판다 하더라도 메이저 지분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는 네거티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파지티브 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 ADR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은 하이닉스 ADR이 디램인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낸드가 있었고 그 낸드에서 실제 알짜배기 엔터프라이즈 SSD라는 그거는 솔리다임이 핵심이거든요. 따로 부각시키면은 야 솔리다임 주가는 당연하고 그걸 갖고 있는 80% 지분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럼 본사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하이닉스 ADR은 더 가치가 있는 거로 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상적이라는 걸 몇 번 강조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이런 저러한 것들이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데 그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얘기가 부인은 했죠. 네네. 그 추진설이 이제 돌았고 그게 미국장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 변동. 주가 변동이 나쁜 좀 변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애프터에서 하이닉스 주가 변동도 뭐 요거 때문에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게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빠져서도 1,090조의 시총이잖아요. 네. 지금 이 솔리다임이 시가총액이 예상되고 있는 것들이 50조예요. 그렇죠. 이제 5%. 그러면 하이닉스가 5년 전이가 6년 전에 이걸 샀는데 인텔한테 살 때 적자가 엄청나는 걸 엔터프라이즈 SSD 기술을 보고 샀단 말입니다. 10조에 인수했죠. 네. 그렇죠. 10조에 샀죠. 네. 10조에 산 거로 10조를 이제 적자 많이 받잖아요. 돈 많이 까먹고. 그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50조를 상장이 되고 만약에 20%를 지분을 팔면은 10조 기본적인 튼 거 회수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물론 자기네가 뭐 떡구멍을 먹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투자하겠지. 그러면 가치를 높여받고 이러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수순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5, 6년 전에 솔리다임 먹을 때 영원히 끌어안고 뭐 이런 거 없이 돌이켜 보세요. 그때도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절대 아닌 게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금 상황에 추진할 것이냐? 아니 흑자가 되고 돈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해야지. 그럼 5년 뒤에 할까요? 혹시 다운턴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5%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다릅니다. 하이닉스 ADR은 5%밖에 안 되는 걸 ADR을 상장시키는 바람에 그거 달라붙느냐고 본주를 안 사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가치로 인해서 본사의 낸드라든지 본사의 디램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것이 부각돼서 이거는 별거 아닌 것만 갖고 있고 이걸 팔았네 이런 거하고는 격이 다르죠. 이거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생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어쨌든 손자 회사를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 뭐 이런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거 쪼개기 아니야? 뭐 좀 가치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얘기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비슷한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솔리다임은 독립법인으로 인수한 거기 때문에 원래 인텔 걸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텔. 그래서 이제 약간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는 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확실하게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뭐 ADR 쪽에는 여기가 낸드 쪽으로도 이렇게 그게 경쟁력이 있구나. 이렇게 잠깐 해석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 네. 이게 핵심이 네. 그 샌디스크가 많이 빠졌지만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하면 이게 스토리지 회사들은 밸류가 높아요. 솔리다임이 그 스토리지의 AI 스토리지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게 상장돼서 받으면은 그 밸류는 꽤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분을 80% 갖고 있는 회사는 주식 밸류가 성 파트 합한 거, 네. 하이닉스 디램, 그 다음에 기존의 낸드, 그 다음에 상장된 솔리다임의 그 미국에서의 가치를 합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게 당연해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뭐가 문제가 돼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아까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미국에 상장되는 게 다 이슈가 돼야 되는 건데. 가치가 있는 거를 완전히 매각해서 내가 주인을 잃는 것도 아니고 기존 비즈니스도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안에서 미국은 그렇게 안 하죠. 웨이모를 분사시키지 않고 마이크론이 안 하죠. 그래서 원래부터 그 분사 안 하고 하는 미국의 그 스타일하고 우리하고는 그 자체의 디스카운트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것이 독립적으로 해갖고 돈을 회수해갖고 이게 들어온다는 거 하면은 원래 디스카운트 했는데 이거 이렇게 새롭게 부각된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게 정상이죠.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은 옛날에 그 퍼셉션에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의 이런 뉴스는 바람직하다기보다도 반응이 나쁠 수는 있다. 요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슈는 또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 하이닉스의 이런 큰 폭의 하락으로 삼성전자도 오히려 오늘은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요 하락 물론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뭐 비율로는 덜 빠졌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까 저기 특별 배당 이런 거 배당 역시. 벨이 순인데 순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역시 지금. 하이닉스와 같이.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면은 기억나세요? 5월달에 그 노조한테 그 10% 띄워준다 했을 때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을 했어요? 200조 이상을 연간 영업이익 200조 이상이 기본이었어요. 만약 연간 영업이익이 아무리 애를 써도 198조 나오면 보너스 없다고요. 그럼 뭐죠? 그걸 볼 때 그때 그러잖아요. 야, 혹시 잘못되면 혹시라는 게 내년도 내후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운 사이클이 언젠가는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안 오겠어요. 우리 네. 생에 그렇게 하지 말고 10년 내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는 길게 보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200조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진짜 200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네.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숫자적으로. 그러면 200조라고 하면은 회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상상하는 거지 그게 제 예측이 아닙니다. 그때 200조는 제가 얘기한 거 회사가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언젠가 다운타운이 왔다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200조는 벌 수 있다. 그럼 200조는 번다면 보너스 계속 주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200조면은 그 순이익으로 따지면 한 180조 되잖아요. 그렇죠. 그 180조에 갖고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1,300 우선주 빼고 그러면 한 8배 되나? 8, 8, 6, 14, 7배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사이클 주식이라면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사이클 주식이라면은 4배에서 8배, 9배를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도 그러면 그거를 만회해 주는 게 뭐죠? 다른 나라. 근데 4배에서 8배 못 간다 그랬는데 마이크론은 그때도 8배, 10배 갔거든요. 뭔 차인지 아세요? 주주 환원을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잡더라도 주주 환원 한다면 주가가 이 모양 이꼴조까지는 안 되죠. 200조를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러면 200조 되고 주주 환원 안 하면 지금 7배면은 싸다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저쪽에서는 안 들어먹으면은 안 사면은 우리끼리 치고받고라고. 마찬가지 삼성도 하이닉스도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돈을 못 벌었으니까 지금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투톱에는 확실히 주주 환원 요거에 대한 사람이 갑자기 돈 벌면 돈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벌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연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도 시장은 그러면 재촉하는 지금, 거죠. 예. 재촉하는 거죠.
주가를 아니 그때 빼면서 6월달에 5월달에 재촉해서 받아냈잖아요. 예. 보너스 받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그때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회사가 잘못했다 뭐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촉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주가로 시위하는 거죠. 이게 노멀한 상황이 아닌 걸 아는데 노멀한 상황에서는 그래 다음 분 실적 발표될 10월 말까지 기다려 보마. 그게 2월 3월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은 놈이 있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세계적 위상 아니면 뭐 세계에서 이제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까? 외국인들이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주주 환원에 대해서 한국 시장 선진화 이거를 너희들도 돼가는 줄 그러려면 알았는데 마이크론처럼 해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본다면 좀 외국인이 선뜻 사기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건 또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밸류를 못 올리겠다라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건데 시위하는 걸로 보이고 일단은 오늘 뭐 이 정도 그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좋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음모론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음모론은 그거죠. 결국에는 왜 그렇게 선물을 팔아 제꼈냐. 그럼 결국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빼려고 했던 건가? 예,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수급 봐달라고 지금 많이들 그러시는데 지금 네. 아직 4시 분이 안 돼서 확정은 안 됐는데 네. 일단 45분 동시효과가 끝나고 나온 거로는 이제 선물이 제가 예상대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거 한 1조 가까이를 산 거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1조 정도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했는데 아직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면 올리고 이런 형태로. 근데 지수를 올리면서 지금 이게 이익 실현을 한 게 아니죠. 진짜 바닥은 지수를 올리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수를 잡아놓고 마지막에 동시효과에 사서 이익 실현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시 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브리핑을 좀 한번 제가 오랜만에 좀 자료를 좋습니다. 예. 자료 준비한 거 볼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 여파로 코스피는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네. 바이오, 금융, 뭐 그다음에 미용기기, 화장품, 2차전지 뭐 이쪽이 좀 강세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반 정도는 올라왔죠. 반절은. 그렇죠. 예, 코스닥도 보면은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 장세 흐름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특징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고려아연은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고 주가도 바닥권에 있으니까 올라오기 좀 편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그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풍산부터 다 좋았는데 구리 가격이 폭등했죠. 구리 원자재 쪽이 좀 예, 올라요. 네. 그 원자재 관련된 분이 얘기하기로는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구리가 50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이 좀 그래서 그 구리 가격이 비싸지니까 다시 최근에 루멘텀 관련돼서 광통신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게 수출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출 규제와 더불어서 광트랜시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리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예, 구리가 너무 비싸져서 그다음에 금융주들은 이런 안 좋을 때 좀 움직이죠. 네. 그래서 배당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주 뭐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회사도 좋았고요. 화장품 APR도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 잘 나왔던 미용기기 화장품 쪽 실적 우상향 기대로 오늘도 다시 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제약바이오도 보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그다음에 미국 바이오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릴리가 실적이 잘 나죠. 네, 릴리. 잘 나오고 머크도 잘 나오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알테오제는 어제 기수출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오늘은 한 30만 8천 원까지 이제 수정 주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1위 기업이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좀 플러스로 전환한 걸로 보이고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까지 하면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알테오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JS 링크라는 회사 좀 낯설 텐데 이것 또한 1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코스닥에서 한 60위권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바이오도 하고요. 연구 자석 관련된 일을 해요. 연구 자석이 뭐예요?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오. 히토류죠, 정확히는. 그래서 히토류. 미국에서 히토류 개발하는 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왔다. 그다음에 심텍 TLB 같은 경우는 기판 수요 증가, 실적도 잘 나왔죠. 심텍. 아, 심텍 실적 영업이익이 예. 1000% 예, 뭐 이렇게 증가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증설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앞으로 이제 그 PCB 기판부터 시작해서 소캠까지 네. 지금 다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TLB도 그래서 같이 덩달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두 종목이 오늘 조금 끌어줬고요. 그 외에도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들 먼저 말씀을 드렸고 좀 JS링크 같은 경우 잘 모르시니까 한번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여기 한번 여기 알테우젠 관련해서 엄민용 애널리스트랑 이호철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한 거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되게 많죠. 뭐 복잡한데 올해 이제 어제 라이센스 아웃이 세 번째 체결된 거죠. 세 번째. 이게 그래서 합쳐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GSK라는 회사랑 한번 했고요. 바이오젠이랑 했고 그래서 최초 한 해에 3건을 달성했는데 누적으로 1조 8천억이고요. 이번 게 한 5,200억대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개된 총 계약 규모만 지금 현재는 11조 원까지 달성을 했다. 네. 그동안 기술출한 거 공개된 것만 얘기한 겁니다. 비공개도 있죠. 예. 지금 12월 옵션 계약사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때부터 알테오젠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잠깐 반등 나왔던 때가 뭐였냐면 어떤 회사가 무슨 옵션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냈어요. 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줄을 쭉 서 있는데 나 좀 앞당겨줘라고 줄을 좀 먼저 세워달라고 내 걸 먼저 검토해줘라고 앞당겨달라고 네네. 돈을 준 겁니다. 우선적으로. 네,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네, 그때 그 계약사로 추정되는 계약건이 나온 것 같다. 네. 그래서 비공개 물질이고 아직은 연매출이 한 7조에서 8조 되는 블록버스터로 이제 추측을 한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뭔지 안다는 거죠, 이분은. 대략 아는데 회사에서 공개를 안 하기로 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 경쟁 영역에서 글로벌 점유 1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공개가 안 되냐면 할로자임과 경쟁 약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임상 리스크도 없고 빠른 개발과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네. 한마디로 이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회사가 공개 안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키트루다 SC 전환율 이건 이제 큐렉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데 4월에 J 코드라고 해서 이제 보험 등록이 된 거예요. 네.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 이제 이게 판매해도 돼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월부터였는데 네. J 코드가 등록돼야지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이 이후에 3개월 만에 침투율이 9%까지 한마디로 전체 키트루다의 판매량이 9%까지 늘어났다. 9%를 뺏어왔다는 거죠. 키트루다가 연간 50조 정도 팔렸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한 5조 좀 안 되게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이게 전환율이니까 이제 좀 더 보셔야 되고 2분기에는 이렇게 뭐 해서 쭉 해서 지금 8,437억 원 상반기 누적 매출이 이거예요. 뭐가 키트루다 SC가. 네.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받는다고요? 2%. 그러면 170억 정도 되죠. 예. 170억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오 기업한테 굉장히 큰 거예요. 요 뒤에 게 더 중요한데 7월도 전환율이 최소 10%로 시작해서 12월에는 15% 이상 초과 전망이 나올 거다.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2배 빠른 속도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정도 돼야지 내년 초 돼야지 한 20%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년 한 상반기 넘어가야지. 근데 이 속도로 가면은 내년 한 1, 2월 달이면 20% 이상 이제 침투율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연 매출액 20%면 한 10조 원 정도의 키트루다 전체의 10조 원 정도가 SC로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누적 매출액이 뭐 쭉쭉 나오는데 알테오젠이 인식할 마일스톤 이게 이제 우리가 2%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4, 5%냐? 판매 마일스톤이 또 따로 있어요.
판매 개시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요거 말고 로열티 말고도 한 합치면 한 2천억 이상을 충분히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올해 한마디로 2천억 찍힌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승강제 윤곽시 최대 수혜 전망이 될 것 같고 코스닥 남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인핀지 SC 그 다음에 릴베 고스토미그 SC가 또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이것도 이제 저기 거예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는 요 두 개를 같이 다 지금 임상 1상 들어가고 있고요. 사노피가 이게 비공개였다가 공개가 됐는데 고용량 SC로 지금 이걸 1상 종료해서 하반기에 바로 3상 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GSK 바이오젠 산도주도 하반기 내로 1상을 착수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1상을 착수한다는 거는 마일스톤을 또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알테오젠 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엄민영 애널리스트 보고서 본 거고요. 그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예상 PER이 81배예요. 실적 대비. 근데 내년으로 가면 39배로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8년 가면 31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이거는 참고해 보시고 지금 타이밍은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 목표가도 소폭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뭐 48만 원인가로 했는데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 보통 50만 원, 58만 원에서 48만 원 사이 정도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수정 주가로 48만 원이니까 꽤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고점은 지금 지난 고점이 얼마였냐면 31만 원. 아니죠, 이제 요 최고점이 43만 원, 43만 네. 7천 원이니까 43만 48만 원이면 요 위로 간다는 네. 거죠. 이게 예전 가격으로 하면 거의 58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예전으로 보면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 초반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목표가를 높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테오젠이 오늘 사실 코스닥 1위 종목으로서 좀 중심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또 좀 지수가 잘 버틸 수가 있었고 다른 제약바이오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도 ABL 바이오도 3%대 상승을 했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4%대 상승, 리가캠도 상승했고 그래서 이쪽이 요즘에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다. 코스닥이 상승세를 지금 이어갔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늘 준비하신 자료는 대표님 여기까지. 네, 예. 센터장에 갔다가 또 올게요. 센터장님 네네. 포인트 뭐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이제는 그 건설주에서 건설. 현대건설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20만 원 가까이 가던 게 10만 원이 깨졌었거든요. 그렇죠. 반토막 났다가 엊그저께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 갖고 갔는데 주가의 트리거라고 하면은 뭐 국내 건설도 있고 근데 원전이 또 많지 않게 중요한데 그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해서 오더 받는 그것이 늦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늦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거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어제 오늘 시장에서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게 수급이 꽤 좋죠. 보세요. 9만 원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게 기관 외국인이 뭐 거의 동시에 지금 오르고 있고 저번에 15% 오르고 나서 보통 쉬어가는데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15% 오르는 게 중요하지만 쉬는 게 아니라 했다가 어제 이렇게 어제 해서 또 10몇 프로가 오르고 오늘까지 합하면 한 번에 오르고 또 올라가 30%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건 수급하고 같이 보면은 그런 걸 이제 알아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밸류가 그럼 비싸냐라고 봤을 때 목표 주가가 이럴 때 보면은 여기 보세요. 목표 주가는 자꾸 늦어지니까 확실치 않으니까 다 괴리가 벌어져 갖고 아니 이게 20만 원 가던 게 주가 이 모양 됐으니까 목표 주가를 유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올 때 보면은
실적 발표되고 실적이 잘 나와도 그다음 내용이 좋아서 예상되는 게 나와도 목표 주가는 다 낮출 겁니다. 괴리가 벌어졌기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낮추는 거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도 대우건설 49,000원짜리가 주가가 14,000원 되니까 낮추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추는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막판에 다 낮추었잖아요. 얼마 낮췄습니까? 괴리가 높으니까 30% 40%에서 15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크게 안 바뀌었으면 지금 내년 기준으로 이건 PR로 안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성업 파출하는데 이 정도 낮췄으면은 목표 주가도 다 낮췄으면은 이제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20조 갈 때 지금 부담된다 했는데 다시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빨리 되면은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우건설이 낫냐 현대건설이 낫냐 그럴 때는 대우건설은 조금 더 실망이 좀 컸어요. 이거는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아까 원전에서 확인이 돼야지 아마도 2만 원 이렇게 안착 여부가 확인될 거기 때문에 수급도 그거를 확인이 되기 전까지 안심하지 못해요. 근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수급은 아까 현대건설처럼 아주 편안한 게보다는 대꾸받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텍 말씀드렸는데 심텍하고 그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네. 심텍이요. 일단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냐면은 넘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39%를 잘 나왔어요. 예상 대비. 이게 딱 나왔을 때 네. 39% 상당히 잘 나온 거죠. 그쵸. 우리가 보통 뭐 웨스턴 디지털 뭐고 어떤 10몇 프로, 20% 얘기하는데 30몇 프로면 뭐 잘 된 거야. 일단 가격이 좋았어. 가격이 평균 가격 15%나 올랐어요. 전분기 대비. YOY도 아니고 이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가동률도 높아졌어. 물론 환율도 효과가 됐어. 그러면 이 트렌드가 계속 간다. 환율은 잘 몰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전망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실적이 이렇게 좋고 유지가 된다면. 네, 이 어느 증권사는 지금 30몇 프로 올렸는데 네. 뭐 40% 올릴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제가 얘기를 안 하여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그걸 감을 잡고 실적을 아직 애널리스트로 높이지 않았으니까 네. 그걸 한번 보자고요. 얼마 정도인지. 이게 심텍 맞죠? 네, 여기 보면은 오늘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6%가 많이 오른 거 아닌데 15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1,900억에서 3,100배 이렇게 많이 뛰는 건데 이 예측이 30%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나와도 뻔해. 한 9,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9,000원 정도면 PER이 얼마냐? 오늘 올라가봤자 이제 11배. 성장률이 만약에 그게 환율 때문에 약간 빠뜨려도 8천 몇백 원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12배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률이 더블은 아니더라도 얼마죠? 한 40% 되잖아요. 네. 12배? 10배? 초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리포트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목표 주가를 다 다운했어요. 다운된 게 높았던 목표는 낮아진 게 17만 원, 15만 원이에요. 17만 원, 15만 원이면 PER로 한 10배 중반 정도 되는 거예요. 10배 중반. 많이 부담스럽지 않죠. 10배 초반. 왜 올라갔는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새롭게 낮아질 목표 주가 요 정도일 겁니다. 네. 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의미냐? 심택은 시가총액이 커요. 3조. 근데 오늘 나온 거는 또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소캠. 이렇게. 소캠의 뭐 테마, 소캠 잘 된다고 하이닉스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심택에 있어서 소캠의 비중은요 3%가 안 돼요. 내년에 올라가도 이게 10%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소캠 3%. 아까 PER 10배 초반, 네. 또 과거보다 훨씬 낮았죠. 20배 가던 거. 그럼 이때 사지 않으면 못 사는 건데 TLB는 높죠. TLB 봅시다. TLB는 시가총액이 훨씬 작거든. 근데 얘네는 무중도 하고 했는데 TLB가 지금 주가가 얼마냐? 무중표 중요한 게 아니고 TLB가 PER이 11배. 시가총액 크고 그 30% 이상의 실적을 확인한 주식이 큰 주식이 11배, 10배 왔다 갔다 하고 얘도 한 10배야. 그럼 뭘 사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PCB, 모듈 PCB, 소캠 이런 쪽은 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텍 실적 그리고 뭐 밸류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오늘. 네. 이런 상황.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오늘 크게 오르진 않았다. 미리 올랐죠. 조금 더 네, 미리 올라간 올랐죠. 측면도 네. 있고. 네. 다른 기판주는 매력도가 좀 어때요? 다른 기판주. 네.
다른 거 별로 안 갔죠. 지금 이 기판이라고 해서 우리 코리아 서킷이나 삼성전기 기판하고는 다른 얘기야. 소캠하고 그러니까 모듈 PCB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랐다. 거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코리아 서킷이 실적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코리아 서킷은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그 코스트 이슈가 있어갖고 그 얘기를 슬쩍 한두 번 드렸는데 그래서 급락을 했죠. 그때가 이맘때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급락을 해서 지금은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적을 확인해 볼까요?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러면 나오고 나서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나쁠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네. 나쁘기 전에 PER이 올해 기준으로 12배니까 나쁜다고 가정하면 이게 얼마까지 나쁠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다른 기준 잡았죠. 과거시 20배 같은 게 실적 확인하다 보면 10배 중반 그 밑에여야지 접근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는 아닌데 파괴력이 있으니까 왓칭 해야 되죠. 네. 남들 다 오를 때 얘네가 네. 안 올랐으면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분 지나서 수급 한번 예, 확인해 조금 더 볼까요? 샀네요. 네. 그러니까 4,089억, 예, 총 매수는 4,089억으로 끝났고요. 동시호가에 좀 더 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지금 매도했던 양에 비하면 한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직 산 거는. 예, 그래서 총 양 따져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요거는 그나마 긍정적이죠. 이 얘기는 내일 빼더라도 또 이거 이익 실현하려고 또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내일 상승 출발하면 또 누를 수도 있어요. 아직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내일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내일은 그래도 조금은 하방이 지지되는 뭐 그런 뭐 부분들은 빼더라도 또 이렇게 네. 이제 만약에 빼면 이제 큰 물량을 이제 소화시키려면 장중에 사면서 끌어올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내일 빠지더라도 선물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이익 실현하면서 아웃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도 좀 좋아서 이것도 좀 보고 싶은데 요새 시장 좀 흔들릴 때 화장품이 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LG 생활건강을 비롯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뭐 좋았고요. APR도 괜찮았고 아모레퍼시픽도 올라고 화장품 전반적으로 좀 좋았는데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화장품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장품 네. 보통은 화장품도 실적과 발표된 거랑 아니면 ODM이냐 뭐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다른 섹터가 더 편한 것도 있고 할 때는 화장품 내에서도 막 가립니다. 밸류가 어떻건 ODM이 더 안정적이건 아니면 브랜드가 어떻건 아니 미국은 괜찮은데 중국은 애매하고 가리는데 오늘 보세요. 다 올랐어요. 그렇죠. LG 생과는 원래 실적이 좋아서 저번에 이건희 대표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다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저도 말씀한 걸 기억나는데 그게 신호였죠. 근데 밸류를 안 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밸류를 안 싸죠. 근데 뭐 중국이고 미국하고 별로 아주 크진 않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죠. 아모레퍼시픽하고 달바하고 그 APR은 미리 올랐죠. 왜? 실적이 가장 견고하니까. 좋아. 그래서 아주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APR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30% 이상 되기 때문에 PER이 30배 이하, 20배, 30배 이하에서는 싸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가는 거고 ODM은 만약에 혹시라도 흔들리면 아무리 퍼시픽 무슨 화장품도 이제 최종 소비자가 흔들리면 혹시 그러면 화장품을 갖더라도 베스켓으로 가져가면은 그 ODM을 갖고 좀 끼워 넣어야지 안정적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 섹터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사더라도 어느 한 종목을 왕창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살 정도가 됐을 때 전체 섹터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바스켓을 사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트렌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공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화장품 섹터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살 수가 없어요. 섹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크로스 더 보드 모든 섹터 내 대부분이 올랐다는 거 가리지 않고 특별히 뭐 저기 바이오처럼 어느 게 뭐가 발표돼서 올라가고 네네. 어느 거 안 올라가고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참했는데 다 살려면은 베스킷을 안 사면 수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저는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 말씀 맞는 게 지금 APR이 제일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그 시총이 14조고요. LG 생활건강이 엄청 큰 LG가 들어가니까 되게 대기업 같잖아요. 4조 7천억이죠. 4조 7천억.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8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규모 자체가 작아요. 실리콘투가 한 2조 5천억이고 한국콜마가 한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콜마가 뭐 콜마만 보내다가 이제 요거만 사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APR은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는데 OP 마진이 23.9%예요. 25년도에. 근데 26년도는 24에서 26%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 이상 성장을 한 게 지금 유럽 부분 성장이었는데 YOY로 380% 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APR의 이 기업 분석 현황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자꾸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면 자꾸 보셔야 돼요. PER 19배입니다 지금. 19배요. 네, 그럼 싼 거죠. 싸 보이다고 느끼겠죠. 예전에 30배 이상 갔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연간으로 보면 뚜렷하게 나오는데 네. 2021년도에 143억 벌던 회사가 작년에 3,655억을 벌었고요. 올해는 7천억 이상을 벌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반기가 지났는데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1조 가까이 벌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 2분기에 1,900억 이상을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게 지금 12월에서 1월 그러니까 4분기에서 1분기 넘어갈 때는 조금 주춤했는데 오히려 2분기 돼서부터 훨씬 확 좋아지니까 그럼 가속도 붙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이걸 확인했으니까 최근에 먼저 올라와서 답보 상태 보이다가 밸류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자리는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애매해요. 답답한데. 그래도 뭐 화장품 얘기도 하고 좋네요. 맞아요. 예. 답답한데 진짜 오랜만에 뭐 화장품 얘기도 하고 상승 종목 수는 그래도 좀 균형을 하락 종목 수와 맞춰져 있고 이 참 어떻게 시장 갈피를 잡아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추가로 좀 더 해볼게요. 먼저 저희 광고 시간이 돼서 광고 좀 할게요. 복숭아 가지고 왔어요. 날씨 진짜 덥습니다. 근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건 또 그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드시고 계세요? 네. 청도 명품 복숭아 3kg 핫딜 가지고 왔는데요. 3만 원대입니다. 34,900원이고 56% 할인된 가격입니다. 대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기가 큰 10과 내외로 들어있고요. 엄선된 수출용 상위 퀄리티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산지 직송이고 프리미엄 황도 복숭아 10개 내외 이렇게 들어있어요. 3kg 중량입니다. 마트에서는 좀 복불복이죠. 먹어보기 전에는 이게 참 어려운데 수출용 최고 품질 프리미엄 황도 마늘 엄선해서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청도 산지 직송 가장 맛있는 제철 황도입니다. 한 입 베어물면 과즙이 팡 하고 터진다고 하는데 달콤한 황도 진짜 맛 좀 큰 크기의 10과 내외로 가족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구성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드셔보셨어요? 선생님? 네. 어떠세요? 저희 항상 이렇게 국 주시고 찌개 주시고 고기 주시고 이러다가 사뭇 다른 오늘은 거죠? 약간 디저트 느낌으로 이렇게 황도를 황도. 황도도 좀 황도인데 약간 좀 딱딱이에요. 그 얘기를 알았네. 황도 치고는 딱딱한 거지. 황도가 약간 말랑말랑. 말랑말랑. 예. 말랑한 기대했으면은 조금은 더 이렇게 단단하다. 그렇다고 이빨에 못 씹을 정도는 그건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배송하려면 이렇게 약간 여기. 네. 제가 올해 황도를 장원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강원도 가는데 국도로 가라는 거예요. 장원, 이천 이렇게 경기도. 네, 글로 이제 막 가는데 그쪽이 복숭아 맛이 많거든요. 그 장원이 원래 그래. 네, 그래서 가수원 옆에 이제 거기서 황도를 제가 두 박스를 너무 맛있어서 두 박스를 사가지고 장모님도 갖다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맛이 나네요. 예, 맛있습니다. 예. 청도면은 이제 더 아랫역인데 그죠? 달아요. 근데 단단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요새 딱복, 물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간 완전 딱복은 아니에요. 중간 정도. 맞아요. 약간 딱딱
딱딱하진 않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단단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컹하다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어. 네. 이게 배송되면서 점점 말랑말랑해질 것 같습니다. 후숙이 또 되면서 네. 더 달아질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답니다. 달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딱복과 물복의 그 사이인데 딱딱은 아니고요. 단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철 과일 좀 즐겨보시고 시장도 좀 환하게 하고 여러분을 좀 열받게 한다면 달콤함으로 시원함으로 건강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엄 황도 복숭아 10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을 가볼까요? 비버리힐스 폴로 상하이 최초 구성입니다. 자, 4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남성 셔츠 또는 여성 니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죠. 요거 남성 셔츠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면바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셋업을 가장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요거 셔츠고요. 니트는 어떤 색이 있냐면 와우. 요게 약간 화면으로 지금 좀 허옇게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눈으로는요. 이거 무슨 색 같으세요, 대표님? 요거 살색? 살색? 아닌가? 핑크. 아 핑크? 핑크. 아. 요거 약간 딸기 우유 핑크 같은 색이에요. 네, 딸기 우유? 네. 약간 핑크입니다. 핑크. 할머니 핑크. 할머니 핑크. 제가 그럼 딸기 우유라고 그랬는데 할머니 핑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앵커니 못 입잖아. 여기 예뻐요. 네. 그리고 요런 색도 있습니다. 그레이. 네, 그래. 그레이. 이것도 상당히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셔츠, 여기 니트 하나 색깔 또 있네요. 요거는 하늘색으로. 네, 이렇게 택 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로 상하이로 니트 3종 택일, 셔츠 3종 중에서 택일 이렇게 하시고요. 면바지는 한 종 보내드리는데 네이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이 49,000원, 51%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약간 너무 더우니까요. 에어컨을 좀 강하게 켜놓은 실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니트 걸치시는 것도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고요. 늦 여름에서 초가을, 가을 정도까지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핫딜가 49,000원으로 모십니다. 시장 얘기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 참뭐 무겁지 않아도 돼요? 넥스트 거래소에서 올라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오, 어제보다 네. 찜찜함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찜찜하다고 하셔서 저는 오늘 맞았네. 대표님이 맞았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찜찜함이 조금 줄어드셨군요. 네.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메모리 쪽으로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들도 있었어요. 많았죠. 예. 뭐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병목 얘기했고 그 본인 컨퍼런스 콜 하면서 엔비디아가 올라온 것도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발언이 컸죠. 맞아요. 그리고 그 애플도 창신 메모리 쓰려 그러다가 그 신규 공급망 실패했다는 보도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쪽도 자기네 내수 기업들도 지금 뭐 모자라다, 네. 물량 싹쓸이했다. 그래서 애플 못 준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이제 가격 결정력, 뭐 협상력이 좀 올라가는 거고 나쁜 뉴스보단 좋은 뉴스들도 좀 많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늘 반도체 투톱도 그렇고 아주 크게 빠졌는데 자 내일은 어떨지 뭘 좀 봐야 되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센터장님 중심 좀 잡아주시죠. 고민에 빠지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펀더멘털이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아까 좋은 얘기했는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 분기별로 얘기하는 국채 발행 계획도 증가를 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국채 수익이 약간 낮아진 것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고 좋은 얘기 또 있어요. 뭐요? 엔트로픽이 향후에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데 자기네가 시킬지. 엔트로픽은 언어 모델 만드는 회사지 칩을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자체 팀을 빌드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삼성전 나중에 만약에 개발을 하면은 그거는 엔트로피가 삼성 관계 때문에 또 그렇고 파운드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일 때는 그 모든 것이 반영될 게 엄청 많아. 맞아요. 국채 수익도 그렇고 네. 모두 그렇고 전쟁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렇고 금리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그런 단정적일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민간 고용도 약간 낮아지고 있고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기다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참을성이 있어야 되나 여태까지 뭐 얼마나 더 참으라고 할 말이 없는 거니까 각자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해야 될 거, 회사가 해야 될 거, 그걸 하면서 시간이 좀 태워야 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포트도 여러 가지 좀 약간 다양화하고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포트를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벌써 몇 주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당시는 안 들으니까는 제가 화장품 얘기는 벌써 4주 됐어요. 예, 중간에 그 변압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건설 얘기도 했었고 오늘 구독자 얘기할 때 아침에도 그 얘기했었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전자 안에서 다 팔라는 거야 이제 와서. 그렇게 단선적으로 보지 마시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네. 누가 어떻게 해요? 그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여건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현금도 있어야 되지만 네. 믹스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품은 바이오는 시가가 크지만은 네. 작은 섹터는 그 한 섹터에 또 몰빵해서 안 돼. 어느 순간에 기관들이 또 이 신호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는 이번에 이렇게 무난했지만 규모가 크니까 그건 있는데 그걸 뺄 때는 어저께 말씀드린 거 섹터를 한 4-5개 가지고 덜 빠진 거 더 빠진 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시장인데 마음이 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만큼 어려워지는 시장이거든요. 볼 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가능성 때문에 좀 기다림이 필요한 거다. 기다림. 아까 펀더멘털적인 게 반영이 언제 되느냐? 네. 저도 모르죠. 만약에 자사주라도 만약 그거를 내일 모레라도 발표하면은 네. 뭐 그거 억눌렸던 거 10몇 프로 올라가니까 또 우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상한가 간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건 있으니까 또 그 미련 내지는 그거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비중은 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근데 이제 탁 하니까 다 팔고 읽어라. 그러면 이 섹터가 시총이 100인데 이쪽 섹터가 아무리 해봤자 10만밖에 안 되는데 5개 모아봤자 50밖에 안 되는데 이걸 50불 팔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의 밸런스 있게 움직여야 될 것인 것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아구가 맞아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시간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이제 기반에 있는 것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시간 없지만 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 오늘 프리마켓에서 상한가래요. 하한가 갔었잖아요. 11주 때문에 이런 게 진짜 교란 왜냐면 프로그램 매매가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누가 던졌대요? 모르잖아요. 누가 던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11주인데. 네, 생각해 보시면 11주를 누가 하한가에 팔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지. 없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건 장난친 거거든요. 장난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좀 이쪽 계좌에서 걸어놓고 이쪽 계좌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다른 이제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그 코인처럼 상장되어 있는 그 기초자산 SK하이닉스로 움직이는 거 그쪽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 영향보다는 조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예, 넥스트 트레이드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한가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그리고 오늘 뭐 부각은 안 됐는데 어제 밤인가 나온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구글이 본격적으로 TPU를 외부 판매를 내년부터는 할 것 같아요. 구글. 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수혜주는 결국엔 삼성전자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HBM은 아마 삼성전자가 많이 납품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뭐 좋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지금 뭐 나와봐야 네.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예, 오늘 요 얘기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오후경에 LIG DNA 실적 발표되면서 급락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짚으면 이게 회계상으로 네. 반영을 좀 잘못시킨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 영업이익보다 안 나온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이연된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주주들이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큰 그림으로 보면 LIG DNA가 뭐 나빠질 이유는 없죠 지금. 네. 예, 근데 이제 밸류도 좀 비싸고 하니까 뭐 일시적으로 지금 생각보다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를 좀 민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정리해 보겠고요. 내일 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내일은 좀 많이 웃으면서 네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김장열 센터장님, 이건희 대표님 두 분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